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냥 사연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나 궁전의 전투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용기와 희생, 그리고 진정한 우정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백구 한 마리와 두 마리의 용감한 진돗개들입니다. 독일의 한 군견 훈련소에서 한 명의 군인을 목숨을 걸고 구해낸 사연을 들려드릴 건데요. 그럼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연방군에서 군견 훈련소를 책임지는 지휘관 마르크 슈미트입니다. 여러분은 군견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셰퍼드, 로트와일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바로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는 한국에서 이미 뛰어난 후각과 충성심을 자랑하는 개이지만 저는 그때까지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들을 겪어보니 이들은 훈련소나 전쟁터에서 그 누구보다도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 그들의 용기와 충성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독일의 군견 부대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최고의 훈련을 받은 셰퍼드들이 국가의 안보를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내며 수많은 작전에서 주역이 되어왔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유럽 동부와 중동의 극한 지역에서 작전을 펼칠 때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일 셰퍼드들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겨울에는 극도의 추위가 밀려오는 곳에서 셰퍼드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더위와 추위에 약한 그들은 점점 더 힘들어했고 고도로 훈련된 군견들조차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수백만 달러의 첨단 장비들까지도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대로라면 국가의 안전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우리의 부대에 한 신참 트레이너가 합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안 김, 한국 출신으로 독일에 정착한 지 오래된 군견 훈련 전문가였습니다. 나는 그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지만 그가 제시한 제안은 너무도 혁신적이었기에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를 훈련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처음에는 웃어넘겼습니다. 한국의 작은 개들이 독일 셰퍼드를 대체한다고? 그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리아는 나의 의구심을 풀기 위해 계속해서 진돗개의 능력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작은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들입니다. 그들이 지닌 체력과 지구력은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 능력입니다. 그의 말은 나를 조금씩 움직이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나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개들이 왜 이제야 주목받는 거지? 만약 그렇게 뛰어난 개들이었다면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내가 질문을 던지자 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단지 한국 내에서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특히 극한 환경에서 훈련받고 자란 개들입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겨울에도 땡볕이 내리쬐는 여름에도 이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받았죠. 그들의 후각은 셰퍼드보다 1.5배 더 민감하며 체력과 지구력은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리아는 잠시 멈추더니 태블릿 화면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진돗개들이 훈련소에서 대형 훈련 인형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진돗개는 90kg에 달하는 인형을 단숨에 제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형이 바닥에 쓰러지자 그 개는 전혀 멈추지 않고 인형을 재빠르게 더 제압하며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돗개의 진짜 능력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작고 귀여운 개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강력하고 지능적이며 훈련에 대한 반응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이들이 바로 적군을 추적하고 마약 밀매를 막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들입니다. 리안의 설명이 점차 나의 의구심을 거두게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제야 이런 개들을 우리의 팀에 투입하려는 거지? 내가 다시 질문을 던지자 리아는 잠시 침묵한 후 진지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른 종류의 군견들,
특히 shepherd와 말리노이즈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만으로는 이 환경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shepherd와 말리노이즈는 물론 뛰어난 개들이지만 이곳처럼 극단적인 환경에서는 그들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반면 진돗개는 이런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오랜 시간 훈련을 받은 개들입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이곳의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리아는 화면을 다시 한번 넘기며 다양한 훈련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진돗개들이 험한 산길을 지나며 마치 산악을 오르는 것처럼 뛰어다니는 장면, 폭설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목표를 추적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 개들은 단순히 체력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신력과 직감력은 shepherd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궁견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최강의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리안의 말은 점점 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가 보여준 영상 속 진돗개의 움직임을 보니 그가 말하는 것처럼 이 개들은 단순한 궁견 이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은 단순한 훈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자연에서 얻어진 특성들이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고 내 생각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진돗개들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통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돗개는 단지 한국에서만 자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안의 확신에 찬 말은 내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고 나는 비로소 그가 말하는 진돗개들이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존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과거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는 리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지가 이제 너무 한정적이었고 무엇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훈련을 마친 진돗개 3마리를 독일로 데려왔습니다. 이 개들은 백구, 설배, 한올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백구는 후각 능력이 뛰어난 개였고 설배는 지구력과 집중력이 탁월했으며 한올은 공격적이고 빠른 반응을 보이는 개였습니다. 처음 그들을 봤을 때 나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shepherd들처럼 크고 근육질인 개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진돗개들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첫날, 우리는 알프스 산맥 근처에서 테러리스트 단체의 은신처를 급습하는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날씨는 극단적이었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독일 shepherd들은 이미 힘들어하고 있었죠. 하지만 백구와 설배, 한올은 달랐습니다. shepherd들이 추위와 폭풍에 지쳐 있을 때 진돗개들은 끈질기게 자리를 지키며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백구는 먼저 멈춰 섰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에서 그는 어떤 감각을 느꼈던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동작을 따라갔고 그가 정확히 100m 떨어진 곳에서 숨겨진 적의 은신처를 발견했을 때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설배와 한올 역시 뒤따라가며 다른 숨겨진 물품들을 발견했죠. 그러나 이때 shepherd 한 마리가 눈에 띄게 무력해졌습니다. 날씨와 환경에 지친 탓인지 그 개는 무리지어 서 있지 않고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shepherd와 진돗개들 간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shepherd는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듯한 표정을 지었고 진돗개들은 그를 지나쳐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갔습니다. 그때부터 shepherd들은 진돗개들을 의심하며 경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은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고 shepherd들과 진돗개들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shepherd들은 서로의 존재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나누는 신뢰는 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백구, 설배, 한올은 그들만의 속도로 작전을 계속하며 결국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숲속에서 잠복 중인 적의 근거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적이 우리의 동선을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숲속은 고요해졌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저 적의 함정에 불과했습니다. 갑자기 천둥 같은 소음과 함께 땅이 흔들렸습니다. 이어서 하늘에서 무수한 포탄들이 떨어지며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더니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내 귀에는 총소리와 함께 수많은 포격 소리가 울려 퍼졌고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할 새도 없이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먹잇감이 된 상태였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부대는 크게 흔들렸고 시야는 뒤덮인 연기와 먼지로 가득 찼습니다. 아군도 적군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투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전개되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은 거의 없었습니다. 셰퍼드들은 충격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도망가야 할지 싸워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그들은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반응 속도는 평소 같지 않았고 그들의 행동은 이전에 겪어본 적이 없는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배와 한올은 달랐습니다. 설배는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며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조용히 이끌며 연기의 틈 사이로 위험 지역을 피해가며 움직였습니다. 한올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의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하여 팀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들의 침착함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백구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백구의 움직임을 놓칠 뻔했지만 그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백구는 폭발이 일어나기 전부터 어떤 감각을 느꼈는지 부대가 포격을 받자마자 망설임 없이 내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의 몸짓은 무언가 결단을 내린 듯 보였습니다. 백구는 덩치가 크지 않지만 신체 능력만큼은 어마어마한 힘을 지녔습니다. 그는 날렵하게 움직이며 자신의 몸을 던져 다른 부대원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한 명의 동료가 폭격에 맞고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그를 구출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백구는 죽음을 직면한 상황에서도 그의 몸을 앞에 두어 동료를 보호하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순간 백구는 그야말로 군견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가 보낸 신호에 의해 설배와 한올도 빠르게 반응하며 그를 도왔습니다. 백구는 연기에 휩싸인 채로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그를 다시 찾아낼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나타났을 때 그는 단지 동료를 구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의 숲속의 숨은 위치를 포착하고 그들을 향해 경고하는 소리를 내며 주변의 위협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적의 기습 공격에 휘말리며 전투의 한가운데에서 처참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폭격과 폭발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우린 살아남기 위해 몸을 숨기며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리안 김, 우리 팀의 유일한 한국인 동료가 폭격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리안은 다리와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숨을 헐떡이던 그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모두 경악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상태를 살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폭발이 계속되었고 우리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백구가 달려왔습니다. 백구는 폭발과 총격 속에서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안에게 달려가 그의 상태를 확인하며 다친 리안을 자신의 등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추가적인 폭격이 터졌고 백구는 밀려나며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몸이 잔해에 찍히고 다리와 목에 상처가 생기면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구는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리안을 지키기 위해 비틀거리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백구의 몸에서 피가 흘러내리며 그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리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리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결국 쓰러졌습니다. 백구는 그렇게 리안을 구한 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한 진정한 영웅이었으며
그의 마지막 순간은 그 무엇보다도 값졌습니다. 리아는 그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이름을 부르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백구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우리가 결코 잊지 못할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희생을 기리며 나는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준 충성심과 용기를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백구는 단지 군견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친구이자 영웅이었습니다. 백구는 단지 한 마리의 군견을 넘어 그 자체로 우리의 구세주였습니다. 적의 함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을 던진 그의 행동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함께 싸우는 이유를 백구는 고요하게 하지만 강력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백구는 더 이상 단순한 군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백구 덕분에 모두 살아남았고 그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우리는 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구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용기와 희생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지 하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백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독일군에서는 그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군견 부대의 동료들까지 백구의 용기와 충성심을 기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군견 훈련소에는 백구의 동상이 세워졌고 그의 이름은 모든 훈련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백구의 용맹함과 희생 정신은 그 이후로 수많은 군견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훈련과 사명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shepherd들과 다른 군견들이 진돗개들을 경쟁자로 보지 않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백구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충성심과 용기, 그리고 희생은 그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않았고 대신 함께 싸우고 서로를 돕는 동료로서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진돗개들은 이제 독일 군견 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그들의 뛰어난 능력과 특성은 더 이상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백구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픈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백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진돗개들이 군견 부대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구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매년 백구를 기리기 위한 훈련이 시작되었고 모든 군견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가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을 따라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다했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전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짜로 최고라고 믿었던 기준이 얼마나 좁고 편협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돗개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들의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 그들만의 강력한 정신력과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이제 진돗개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과 진돗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백구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그가 남긴 메시지가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았나요? 만약 여러분이 백구처럼 그렇게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백구가 보여준 충성과 용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